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슬픈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제가 지난번에 그 겨울나기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. 근데 겨울한테 당했습니다. 제가 외출했다가 깜빡 잊고 베란다에 놔뒀던 친구들이 냉해를 입게 되었는데요. 이런저런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경우에 매네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네델과 함께 냉해를 극복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피해자는 홍콩 야자입니다.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식물인데요. 지난번 영상에선 이렇게 잎이 진짜 무성한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아래도 목대화가 진행이 돼서 진짜 튼튼할 거라 믿었는데 현재 상황입니다. 정말 처참하죠. 이파리는 우선 다 떨어졌고요. 제가 그나마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거는 그래도 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순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다음 피해자 2번은 칼라데아 스트로만데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사진인데요. 가장 높고 크고 화려했던 가장 위에 나 있던 두 개 잎이 아주 제대로 냉해를 당했습니다. 현재의 모습인데요. 가장 위에 이파리들은 그날 이미 다 시커멓게 변하고 말려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잘라내줬고요. 저 두 개의 앙상한 대 보이시나요?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반쪽짜리처럼 보이는 저 이파리 있잖아요. 저 친구가 냉해를 입었을 당시에 이와 같은 새순이었어요. 근데 그 위에 노출된 얇은 부분이 냉해로 시커멓게 변해서 녹아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급히 잘라줬고요.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반쪽으로 자라난 모습입니다. 앞에 두 친구가 중환자실을 다녀왔다면은 이 친구는 응급실에서 소생한 친구인데요. 줄기 하나가 냉해를 입었어요. 이게 냉해를 입으면은 줄기도 까맣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급히 좀 잘라줬더니 새순이 나고 있고요. 나머지 부분은 다행히 냉해를 입지 않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냉해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새 친구인데요. 당시에는 제가 영상을 찍질 못했어요. 너무 놀라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패닉이었기 때문에. 그래도 이 친구들은 피해는 컸지만 좀 모습이 처참하진 않았는데 문제의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잘 자라서 제가 기특하고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말이 씨가 되었는지 냉해를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. 현재의 상태인데요. 원래는 저 아래쪽에 줄기가 크게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, 4개 정도만 살아있는 상황이에요. 이파리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. 그 다음에 간신히 새순을 올리고는 있습니다. 이파리가 얇고 넓다 보니까는 냉해 입었을 때 모습이 진짜 처참했어요. 근데 다행히 여름 사이에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렸는지 다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 마지막 피해자는요, 바로 이 친구입니다. 홍콩 야자 제닌인데요. 사실 이것보다 줄기도 한 2배가 더 길고요. 이파리가 진짜 되게 무성한 친구였어요. 근데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냉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뿌리도 좀 튼튼하지 않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우선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찾아본 대로 긴급 처치를 해준 다음에 식물등 아래에서 그리고 습도를 잘 유지해가면서 계속 돌봐줬더니 지금 아래쪽에 새순이 돋는 거 보이시나요? 저는 처음에는 약간 껍질이 또 탈락하나 했는데 새순이더라고요. 냉해를 입었을 때 제가 아이들 물을 좀 듬뿍 주고서는 외출했다 온 상황이어서 저는 처음에 과습인가 했는데 냉해더라고요. 우선 냉해가 생기게 되면요. 이렇게 우리 상추나 이런 야채들 냉장고에서 얼어버리면은 시커멓고 물렁물렁해지잖아요. 딱 그 모습으로 이파리가 변하게 됩니다. 사람도 동상을 입으면은 새까맣게 변하잖아요. 지금 보이시는 이 홍콩 야자 끝부분도 계속 새까맣게 변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잘라주고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. 지금 위쪽에는요. 제가 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건강했을 때 자른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이렇게 건강하게 초록색이고 끝부분만 살짝 마르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냉해를 입게 된 친구들은요. 아까 보신 것처럼 가지 부분, 굵은 가지 부분도 새까맣게 변하게 됩니다.
그리고 홍콩 여자 같은 경우도 냉해를 한번 입으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약해졌는지 지금 모든 잎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정말 절망에 빠졌었는데요. 하지만 이 콘텐츠를 찍는 이유는요. 자세히 보시면요.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. 진짜 생명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. 냉해를 입고 이파리들이 시들시들해졌을 때 그냥 가지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.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는 그냥 겨울을 보내도록 냅두고 봄 되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게시물도 봐서 그냥 냅둬봤는데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. 대신 한쪽은 조금 불안불안해요. 계속 이렇게 끝이 까맣게 타들어가더라고요. 칼라데아 스트로만데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나 슬펐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새순이 아주 힘차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비록 냉해를 입어서 이렇게 아픈 잎도 있지만 또 언젠가 이 계절이 지나가고 무럭무럭 자라면은 괜찮아질 날이 오겠죠? 마지막으로 이 냉해를 극복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첫 번째는 냉해를 입은 잎은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각종 세균 감염 및 잎 물러짐이 계속 번져나가게 돼요. 그래서 저도 살릴 수 있겠지 하고 놔뒀는데 그게 급속도로 번져가더라고요. 마음이 아프지만은 좀 과감하게 잎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요, 과도한 수분과 영양보다는 흙 마름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. 냉해를 입은 상태에서 과습까지 오게 되면은 정말 지옥행 특급 열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흙 상태를 손가락을 찔러서 계속 확인을 하고요. 아주 말랐을 상태에만 조금씩 물을 주면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헤드를 사용을 했어요. 이게 죽어버린 잎은 살리지 못하거든요. 근데 그 잎을 다시 나게 하려면은 결국 뿌리가 건강해져야 돼요. 그래서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을 줄 때 맨헤드를 약간 첨가를 했습니다. 저는 제 물 조리개가 500ml짜리인데요. 저기에 한 3방울 정도 해가지고서는 물을 줬습니다. 그리고 4번이 아마 가장 힘든 걸 텐데요.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기다림인데요. 아이들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. 한 2주일 동안은 퇴근하고 나서 한 30분 동안 아이들 상태를 좀 꾸준히 관찰을 해봤어요.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게 뭘까 해서 계속 보충해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태를 찍은 거였거든요.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거를 조금씩 도와주는 거.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냉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계속 나아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좀 제가 꾸준히 촬영을 해서 다음 콘텐츠에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